부동산 전문가 정지영 씨가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하기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멘토 정지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조사를 한번 먼저 할게요. 나는 무주택자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 눈빛을 보고 이제 발사를 해야 돼요. 진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나는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을 잘했다. 갑자기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장만해야 되는지 오늘 똑똑하게 내 집 마련 장만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했는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는데요. 아마 제 30년 전 모습입니다. 애기냐고요? 제 나이보다 그때 나이는 아마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사춘기 때는 저희 집이 월세집을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악몽을 꾸면 그 집이 생각나요. 푸세식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계속 막 다리가 빠질 것 같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아파트라는 걸 잘 몰랐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평촌 신도시 그리고 3번 신도시로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놀러 오라고 해서 제가 가봤는데 저는 그날 처음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식탁등이 있었던 거예요. 식탁등을 처음 본 거예요. 아, 식탁 자리가 있고 식탁등이 있는 곳이 아파트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죠. 그때는 왜 우리는 그 집에 이사 가지 못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는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그곳을 계속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불빛은 저에게 욕망 같은 불빛이었어요. 아, 어떻게 하면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근데 그 방법을 알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직장에 들어갔고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그 선배 언니가 자기 1억 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어떻게 1억을 벌었어요? 그때 연봉을 따져보면 몇 년간 일을 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청약 통장 때문에 나 1억 벌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서 지금 1억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로 은행에 가서 청약 통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청약 통장이 있는 분? 와, 그래요.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청약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좀 놀라웠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청약 통장을 만들고 5년 뒤에 그 청약 통장을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첨이 되고 나서는 거기는 제가 살고 싶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 팔았죠. 그렇지만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합법적인 전매였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에 팔고 나니까 그 통장의 값은 5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도 아마 청약에 당첨되신 분이 만약에 그게 1억이라든지 2억이 된다면 그 통장값이 얼마예요? 1억과 2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청약 통장이 정말 쓸모 있을 때는 내 집을 장만했을 때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청약 통장을 다시 개설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청약 통장은 내 집을 가져다 주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하나 둘씩 주변에 또 입주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말했던 거는 1기 신도시였는데요. 이번엔 2기 신도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2기 신도시를 가자니 저는 그때 청약 통장이 없었어요. 너무 아쉬웠죠.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쓸 때는 이게 뭐죠? 똥도 약을 쓸 때는 없다고 정말 청약 통장을 쓰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청약 통장이 없어서 조금 씁쓸했죠. 그러나 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 여러분들
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를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청약통장 없이 입주권,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집이 새 아파트가 된다. 그거랑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나중에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만 체크를 했죠. 그리고 이 집값이 오를까 안 오를까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내 집이 생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가족의 안정을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저는 내 집 마련을 했고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면 모두 다 모든 걸 이룬 것 같은 느낌. 나는 할 일을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는 태어났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저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저의 책에서도 봤을 텐데요. 저는 건강검진을 받는 중에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내 집 마련하고 아이도 잘 키웠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나? 한 번은 좌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병에 걸리면 우울증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죠. 밖으로 나가서 어디를 갔냐면요. 부동산에 갔습니다. 약 대신 부동산이었네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가면 커피도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를 반겨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웠어요. 처음 시작은 경매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경매란 걸 어떻게 아시게 됐나요? 보게 되면 무시무시하고 나쁜 일인 것 같고, 그렇지만 저에게 경매는 저에게 부를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경매 법원에 가면 정지영, 제 이름이 불려집니다. 언제요? 낙찰을 받을 때 제 이름이 불러져요. 여기에 계시는 여자분들 중에서 아기 엄마라든지 지금 집에 계시는 가정주부라면 절대적으로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제 이름이 불려질 때가 별로 없어요. 서진 엄마, 애미야,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제 이름이 불러지는 거예요. 두근두근 떨렸죠. 저도 맨 처음에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경매를 받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자들이 더 잘합니다. 어떻게 잘하냐면요, 그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 모성애로 다독여주는 거죠. 많이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면 그분들이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고 저는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흥망성쇠가 이렇게 느껴져요. 특히 부동산으로 투자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저도 떨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마냥 오를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은 그런 부를 축적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힘들어지는 사람을 보니까 역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힘든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고 거기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됐죠.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 내내 법원에 가야겠다고 마음 먹은 적이 있었어요. 법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오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번은 한 달 내내 가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낙찰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어떻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 수많은 통장에서는 낙찰 입찰을 했던 증거가 있고 거기서 저는 많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시세 조사라든지 그렇게 했지만 많이 할수록 되는 거예요. 10번 가서, 한 번 가서는 절대 안 되죠. 100번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많이 배우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했던 사람들은 다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엄마, 아빠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남매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5 식구가 이제 컸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면 4채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집이.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하나 오빠, 언니, 나, 아빠, 엄마 집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엄마는 월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영아, 나도 집이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엄마가 갖고 싶은 집이 뭐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엄마는 방 3개, 욕실 2개, 거실이 있는 계단식 아파트였어요. 정말 소박한 꿈이었죠. 새 아파트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학군이 좋은 곳, 그런 곳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지만 엄마가 그런 집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찾게 됐죠.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 집을 찾을 때는 그냥 좋은 뭐 디귿자 싱크대에 막 뷰 좋은데 아무 데나 선택하는데 엄마 집을 선택하려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잘못되면 내 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보전해 준다고 해도 엄마는 뒤에 가서 울고 계시겠죠. 집값 떨어졌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가격의 아파트를 찾자. 반대로 얘기하면 오를 만한 곳이었지만 그렇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가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는 월세 수익이 나는, 환산을 해서 월세 수익이 나는 아파트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 그 집을 샀던 사람이 월세를 주기 위해서 그 집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고 여러 군데를 찾다 보니까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검색을 하던 중에 되게 싼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이 물건은 뭐예요? 이 물건을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경매로 나온 물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경매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경매 이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경매를 시작한 것은 엄마 아빠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방법론적으로 그걸 했지만 실제적으로 엄마 아빠 집을 장만할 때 경매로 장만하려고 노력했지만 직접 보지 않으시니까 선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걱정이 되죠. 그래서 사실 경매로는 엄마 아빠 집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어떤 곳에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저도 그때 당시 5만 원짜리 강의였는데요. 그 강의를 듣고 몇 배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청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엄마 아빠에게 새 집을 장만하는 그 방법이 청약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도 똑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도. 막상 쓰려니까 통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지만 청약 통장이 없이도 새 아파트를 갖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 공급.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특별한 사람만 주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걸 몰랐는데 그 특별한 곳에 아빠의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국가유공자 자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또 고민을 해요. 앞서 말했듯이 엄마 아빠 집을 장만하고 나서 2번째 집을 장만하려니까 더 힘든 거죠.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새 아파트로 보이지 않는. 지금 첫 번째 집은 우리가 말하는 재고주택, 구축을 장만하셨는데요. 직접 집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모형도 정말 빈 땅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동호수 지정을 해서 자기가 그 새 아파트를 갖는다는 거는 해 토픽감이에요. 생각해보면 거의 뭐 형물이 없잖아요. 형체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곳이 어딘가 하고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여러 군데 택지지구를 다녔죠. 빈 땅에 가서 뭐 흙탕물길도 가보고, 그리고 빈 땅을 보면서 거기에 지어진 아파트를 상상하게 되고, 상상이 안 되니까요, 아예 지어진, 그러니까 택지지구 중에 입주한 지역을 다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곳은 비싸고 어느 곳은 싼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적으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초등학교. 학교가 같은 곳은, 학교가 가까운 곳이 프리미엄,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에도 여러분 많은 역세권이 있지만 미래의 역세권도 있어요. 그런데 삽도 안 든 역세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세권이라는 게 지금 바로 이용 가능하다면 프리미엄은 더 높겠죠. 그리고 상가를 이용하기 편리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택지지구 안에 빨간 테두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상가 자리거든요. 그쪽 지역을 보면은 항상 프리미엄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낮은 곳은 왜 낮나 하고 봤더니 그 주변에 새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는 곳, 그런 곳도 안 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오르고 내리고를 직접 눈으로 봤더니 실제적으로 분양을 받을 때는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어느 곳은 오르고 어느 곳은 내린지 그거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드시죠. 그렇지만 저는 정말 수많은 모델하우스를 가봤습니다.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모형도도 보고 어떤 것이 입주를 하고 어떤 것이 좋은 건지 한번 판단이 되어보죠. 그렇지만 저는 향후 분양할 예정 물량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아빠가 청약할 곳이 많은데 가장 좋은 곳,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1년치를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지역,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에 1년치의 분양 예정 물량을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떠올랐죠. 사실 그 아파트는, 그 지역은 아빠가 출퇴근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것은 그 아파트를 징검다리 하우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자기가 살기 원하는 곳으로 갈 때 한번 디딛고 가라는 의미로 저는 그 아파트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아빠 이제부터 이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4천만 원을 모아야 돼 그랬어요. 아빠는 그동안에 한량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면 아빠 여기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빠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본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내 집 마련으로 개가천선을 하셨어요. 정말로 그 돈을 모으신 거예요. 근데 4천만 원이 적으면 적은데 저희 아빠한테는 4억과 같은 돈이에요. 그걸 맨날 쓰시는 분인데 어떻게 4천만 원을 모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4천만 원을 모으고 나서 그 계약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4억 원대의 아파트를 찾게 된 거죠. 더 높게, 더 비싼 아파트로 갈 수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적당한 사이즈의 아파트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특별 공급을 하러 갑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직접 모델하우스를 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모델하우스를 갔는데 그날 아침이 떠올라요. 아빠가 먼 길을 간다고 아침에 김밥을 사가지고 1,000원짜리 김밥을 사가지고 저에게 손을 쥐어주면서 열심히 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김밥이 쉰 거예요. 근데 그걸 아빠가 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탈이 나서 저는 그게 기억이 남는데 그 김밥을 보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진정 그때 제가 청약을 하고 나서 당첨이 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당첨이 되셨는데 노얄동 노얄층인 거예요. 박수 한 번 더. 너무 행복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노얄층이 됐는지. 아빠는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에 아까 말했듯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는 없었어요. 너무 멀었죠. 그러던 중에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았어요. 이제는 정말 잘 찾으리라. 근데 이번에도 청약통장 없이. 그게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말이 있죠. 죽고 줍는다라는 말로 청약통장 없이 미계약분에 도전하게 됩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도 아빠가 개가천선 2번째를 했습니다. 3천만 원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알아보셨어요, 그거를. 아빠가 여기 이제 미계약분이 나온대 라고 아빠가 먼저 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주변에다 알려줘서 여기 당첨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되셨어요, 그것도. 웬일이에요. 이렇게 당첨이 잘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말년운이 진짜 대박입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입주를 했는데요. 그 입주하는 날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날은 엄마에게 선물을 줬어요. 안마사를 불렀어요. 안마를 해주는 사람. 이게 나이 들어서 이사하면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계시면 내 집 마련을 빨리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래 사실 거면 새 아파트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저희 아빠와 엄마는 정말 지금 2번째 주택을 갖게 된 거죠. 정말 부동산 효녀. 제가 닉네임이 부동산 효녀예요. 부동산 효녀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부모님은 1억의 자산가에서 10억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10배의 기적이고 그 기적은 청약과 분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수. 제가 이렇게 부모님의 집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변에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내 집 마련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부동산으로도 빠르게 부자가 됐고 저희 부모님도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던 하우스 푸어 우리 언니도 부동산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식을 듣고 자신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최고의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무슨 약 드시고 싶으세요? 둘 다 먹고 싶어요? 아, 욕심쟁이. 네, 청약입니다. 파란 약이죠. 지금은 청약의 시대.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은 새 아파트를 가지고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청약에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청약의 당첨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적으셔야 돼요. 나도 새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분양받기 전까지는 무주택자 상태를 유지하세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이 거의 40%입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60%는 유주택자고 40%는 무주택자예요. 그렇지만 지금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출의 문제도 있고 청약 시 당첨의 조건 중에서 무주택자가 좋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로 사는 것들이 어쩌면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나라에서는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받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특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이제부터 자신이 특별한지 안 한지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신혼부부. 신혼부부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없습니다. 지금 얼굴에.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 여기 효자, 효녀 없나요? 네. 그리고 다자녀 특공. 그러니까 아이를 3명 낳을 때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 특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아빠가 당첨이 된
기관에서 추천한 특별한 제도인데요. 여기서 기관에서는 아까 말했던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그리고 이전기간 종사자, 다문화특공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당첨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갑자기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장애인 특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특공을 많이 찾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걸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기관에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국가유공자 특공을 보훈처에 전화해서 그 방법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함이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공공분양,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주공아파트 LH에는 80%가 특별한 사람에게 가요.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43%가 특별한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면 특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시 접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특별한 사람이 되었나요? 특별한 사람이 안 된 사람을 이렇게 좌절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특별하지 않다면 가점을 올리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낼게요. 가점이 있는데 우리가 수능도 만점이 있잖아요. 가점에서 만점 점수가 몇 점일까요? 84점이요. 와, 만점자입니다. 제 기운을 한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 선물도 한번 드리고요. 네, 꼭 당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84점이 얼마나 큰 점수인지 아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점수를 알고 있는 사람, 가점. 아, 계산도 안 해봤다. 나는 계산해봤자 몇 점도 안 된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통장이 없거나 가점이 없어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포기했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청약에 당첨이 되지 않다면 앞서 말했듯이 통장이 없어도 당첨이 되지 않아도 새 아파트 갖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나도 내 집 마련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죠?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열광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진짜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네요. 저도 새 아파트 살아보니까요. 새 아파트만 계속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게 가질 수 있기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 갖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앞서 말했듯이 저희 아빠 집을 장만했듯이 미계약분, 그러니까 당첨이 되고 계약하지 않는 자녀 세대, 그거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전엔.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앞서서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해야 돼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약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미계약분 자녀 세대, 우리가 이제는 용어로는 무순이라고 합니다. 그 청약을 하게 되면 통장 없이도 당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생각하고, 그렇지만 너무 큰 그 분양가라든지 그 지역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좁혀가면서 그 지역과 아파트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셨죠?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 들어가 본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새 아파트 중에서는 택지지구, 앞서 말했듯이 택지지구에서 새로운 땅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죠. 정지영이 내 집 마련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건축, 재개발.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입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변경하는 그런 곳에
내 집 마련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은 낡은 집이지만 새 아파트로 변화하는 그런 집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부동산 가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취득을 했는데요. 잘 몰라요. 모르면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들어가는 돈, 나중에 들어가는 돈. 그런 걸 계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생깁니다. 네, 2번째 했습니다. 이번엔 3번째입니다. 그냥 지어진 새 아파트, 그냥 분양권이라고 하죠. 그걸 취득하면 되죠. 난 당첨이 안 됐어. 그러면 당첨된 사람이 파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걸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통장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죠. 그런데 약간의 돈을 내는, 웃돈을 내는 프리미엄이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싸게 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내 집 마련을 해서 거주의 안정을 찾는다면 그 방법 또한 여러분에게 내 집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어렵고 두렵고 떨려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모델하우스에 많이 다녀보라고 그랬죠. 모델하우스 가면요, 그 집은 분양권이 되고 그 집은 재구주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첫 낙찰, 그러니까 경매로 첫 낙찰한 집은 모델하우스에 가서 본 집이었어요. 10년 뒤에 저는 그 집을 보지도 않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집은 좋은 집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숨에 얻기는 힘들어요. 저도 10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복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네, 미계약분 자녀 세대에 도전하라. 2번째는요? 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3번째는요? 분양권. 네, 이렇게 공부하고 갔어요. 사실 첫 번째, 2번째, 3번째 방법 다 어렵고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한테 들어도 심사숙고하면서 1번 생각하고 2번 생각하고, 그리고 1번 갈 거 2번 가고 3번 간다면, 남들보다 더 먼저 움직인다면 내 집 마련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엔 4번째 방법이에요. 4번째 방법은 차라리 1, 2년 차 아파트를 사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지어져 있는 집을 사는 거죠. 사실 첫 번째, 2번째, 3번째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1, 2년 차 아파트는 내가 직접 올라가서, 오, 전경 좋네. 여기는 방이 3개고 이렇게 생겼네. 직접 눈을 보고 사는 건데요. 1, 2년 차 아파트를 사는 게 좋습니다. 왜요? 그것은 보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갔더니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장님 왜 이렇게 물건이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 나올 시기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올 시기는 언제이냐? 우리나라 세금에 대한 것들 때문에 2년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년 동안 나오지 않는 이유 아시죠? 비과세, 양도 조건, 2년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보유하고 매도할 물건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은 연어가 올라오는 강물 앞에서 딱 대기를 하세요. 낚아채시면 됩니다. 그게 1, 2년 차 아파트거든요. 제가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새 아파트라면 분양, 청약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방법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잘 알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적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실천하는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똑소리 나는 좋은 집 찾는 노하우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는 얘기했지만 방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품입니다. 이품이라고 하니까 뭐지? 우리 품을 파는데 힘을 쓰는 건가? 이품을 파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입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부동산 소장님을 만나는 것도 있고요. 모델하우스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를 생각합니다. 배우자에게 이품을 파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가 있는데 꼭 한 명이 반대를 해요. 내 집 마련하는. 그런 분들을 설득하려면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역세권도 아닌데 왜 받았어? 딱 그러더라고요. 아, 좀 아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자주 오는 데고 여기 아파트밖에 없고 이 아파트에 사는 것만 해도 이 주변엔 프라이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제가 2년 뒤에 매도할 때는 시장 상인이 그것을 매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입품이라는 게 여러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가 막히고 이러면 그 집을 좀 논리가 생길 때까지 잠깐 주저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게 뭐가 좋은지, 그게 나쁜지 그런 것들도 얘기해 보는 거죠. 저희 아빠 그 집을 설득할 때 사실은 어떤 거를 설득했냐면요. 주변에 일자리를 가지고 설득했습니다. 아빠, 여기는 일자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전세를 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빠는 알겠다고, 그 동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지금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거기에서 온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손품입니다. 손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지금 현대사회에는 컴퓨터, 인터넷, 정보가 많죠. 그렇지만 그 정보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찾을 수 없는 정보가 있지만 최근에는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짜와 진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가짜하고 진짜를 찾을 때는 많은 손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 손품을 팔 때는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손품을 진짜 팔고 나서 그게 실제적인 가격인지 아닌지를 또 국가 사이트, 그러니까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손품을 팔 때는요,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최근에 분양가 중에서는 노또 분양이라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노또 분양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면 노또가 계속 나올 곳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손품을 팔게 되면 그 중에서도 국가기관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면 정확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손품 중에는 누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짜 누수와 진짜 누수를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것은 많이 봐야지 또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부동산 정보 그리고 부동산 뉴스를 본다면 조금씩 가까워질 내 집 마련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평생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앞서 말했듯이 그 가족들에게 내 집 마련의 선물 그리고 지식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뉴스라든지 데이터를 찾아보는 손품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여기에 직장인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이것저것 찾는 것도 어렵지만 저는 이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책. 그러니까 독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때 그 책에 100권을 읽으면 그 지식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부동산 공부를 했을 때 책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손품으로 그렇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품입니다. 다시 입품, 손품, 발품입니다. 네, 발품인데요. 계속해서 나가봐야죠. 지금 우리가 입품으로 하고 손품으로 한 건 내가 실제적으로 보지 않았던 곳입니다. 실제적으로 간다면 어머, 그 근처에 송전탑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근처에 유해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근처에 전철이 뚫릴지 모른대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발품에서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발품을 나가면 여러분 임장이라고 하는데요. 임장을 나가면 얼마를 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번 나갈 때마다 100만 원을 번다는 마음으로 갑니다. 왜? 내가 10번 나가서 1000만 원짜리 싼 걸 잡는다면
정말 한 번 나가는데 100만 원이겠죠. 발품을 나갔다가 그냥 단순하게 다른 물건을 얘기를 하다가 소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지영 씨 지금 진짜 싼 물건이 나왔는데 이거 되게 좋은데 좋으면 사장님이 하시지. 그렇지만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러다면 제가 아까 말했던 손품으로 놔뒀던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싼 물건이었어요. 그 물건을 저는 또 계약을 했죠. 그랬더니 그 임장 나간 게 지금 한 번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여러분 바로 지금 나갈래 이래서 바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런 순간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 말했던 이품, 손품, 발품이 여러분들에게 내 집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내 집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얘기했습니다. 이품, 손품, 발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도 그래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에 관련돼서 나는 꼭 이것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네. 네, 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 이제 네.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좀 그런 팁 좀 네. 알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신혼부부, 결혼 신고를 하고 나서 7년 동안 신혼부부 특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소득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소득이 넘어가면 신혼부부 특공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신혼부부 중에서도 당첨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 건물이 그 분양단지 인근에 사는 사람 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갑자기 당첨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최근에 많은 법이 바뀌어서 그런 사람들도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추첨으로도 뽑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7년 이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그것만 지키신다면 당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두 개가 있어요. 두 번째로 신혼부부 특공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듣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것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이니까 괜히 희망이 생기죠. 그런데요. 거기는 신혼부부하고 한 자녀, 한부모 가정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 단지는 그러니까 거의 신혼부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7년 이내여야 됩니다. 갑자기 내가 다음 달에 7년이 되는 사람은 마음이 급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비 신혼부부라면 나도 도전해봐야겠다. 7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서 그거에 대한 수익 같은 경우는 국가와 나누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은 조건, 좋은 자리라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7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산, 그리고 돈, 소득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약에 대한 내 집 마련 방법도 있는데요. 난 조건이 안 돼. 앞서 말했듯이 4가지 조건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 어떤 내 집 마련 방법,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잘 그걸 모르겠거든요. 그게 궁금해요. 네, 그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바로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요. 집을 사는 거. 그러니까 바이와 리브가 있는 거예요. 사는 거, 사는 것. 그 두 개가 충족이 될 때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전세로 사는 것도 사는 거고 월세로 사는 것도 사는 건데 매매도 사는 거죠.
여기서 거주한다는 의미인데요. 거기에 비용을 좀 따져보셔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전세로 살 때 싼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로 살 때 싼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내 집 마련하는데 청약통장 만들고 5년 지나서 청약 당첨이 됐고 실제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은 마음이 조급해지죠. 왜 옆집 엄마가 집값이 오른다 이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집이 있어서 내가 평생 산다면 정말 수십 년 동안 살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비용을 따져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월세, 전세, 매매 그 세 가지를 한번 따져보는 게 가장 좋겠죠. 정말 단골 질문 중에 단골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모두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힘들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문을 지난다면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부동산 공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저희 부모님께 새 아파트 갖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사드리진 않았습니다.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실제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자신만의 계획과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면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저에게 큰 보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집 마련 멘토 정지영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자가 강의를 마치고 퇴장합니다.